금요일 우리 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깨는 위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시장 여전히 약세 분위기인데요. 금요일날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양시장에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장대 모양의 음봉을 기록을 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진 것이죠. 어쨌든 미국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요. 월요일 우리 시장도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데요.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32% 상승을 하면서 십자 모양의 음봉을 기록을 했고요. 제약은 마이너스 2.9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사주는 4374주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56억의 매도, 기관들은 193억의 매수를 기록합니다. 제약은 홍콩 IR 이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목요일날 금요일 다시 음봉이 나타나면서 하락세가 나타난 것이죠. 셀트리온 역시 시장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던 것이었죠.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 연기금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11월 19일부터 해서 연속 9일째 연기금은 매수를 하는데요. 9일 동안 21만 5천 주대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들 전반적으로 매수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한 상태죠. 물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단기 자금들이죠. 단기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해서 외국인들이 단타 매도가 크게 추세를 꺾는 상황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기금 등 기관들의 주도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바이오 쪽으로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와 관련 지난 26일 날 발표된 NH투자증권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25년 전망 자료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5년의 바이오는 글로벌 동행 플러스 내부 모멘텀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뭐냐면요. 글로벌 바이오 박스권 탈출 핵심 단초는 글로벌 금리 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현재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25년 국내 바이오는 글로벌과 동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핵심 변수인 금리에 주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이쪽이 코스피의 의약품과 제약인데요. 지난 7월달이죠. 7월달부터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9월 25일 전후로 해서 고점을 찍고 현재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바이오주들이 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27일날 나온 KB증권의 제약 바이오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트럼프 2.0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제약 바이오 관련 부처의 인사들이 지명이 됐잖아요.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재료로 인해서 미국 시장부터 해서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국내로 전가가 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했다. 이제부터는 확실한 실적 성장세, R&D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 위주로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과 일본, 유럽 상황을 보시더라도 24년 5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헬스케어 주가는 상승세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또한 9월 말쯤에 해서 고점을 찍고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유럽의 헬스케어 주가를 보시면요. 올 초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5월 달부터 해서 상승세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유럽의 헬스케어 지수도 조정에 들어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이 시작된 모습이죠. 일본의 헬스케어 주가 역시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정은 현재 받고 있는 분위기고요. 우리 시장의 헬스케어 주식 역시
앞으로는요, 이러한 글로벌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NH투자증권의 전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금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고요. 우리 시간으로 12월 19일 날 열리는 미국의 FOMC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 내년 역시 글로벌 금리의 움직임은 기조적으로 하향 안정세 가능성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제약 바이오의 주도주 가능성,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시장 전반의 위기 국면에서 바이오주들이 2차 상승을 시도를 하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요, 25년 국내 바이오 투자 전략은요, 시가총액이 40조가 넘는 큰 종목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를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셀트리온은 25년 에버에비타 약 20배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하단이란 이야기고요.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고, 유럽에서의 매출을 통한 실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밸류의 하단은 지지될 것이다.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질 것이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의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11월 29일 금요일 날은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요. 제목은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진펜트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진펜트라의 미국 점유율의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다. 진펜트라의 매출 성장은 시간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홍콩 IR과 관련해서 진펜트라의 매출 영향 없이 3조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할로자임과 관련된 SC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특허가 만료되는 할로자임 제품의 시밀러 SC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할로자임의 특허는 미국에서는 2034년이고요. 유럽에서 원료 특허가 28년이기 때문에 28년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할로자임의 기술과 알테오젠이 개발한 기술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셀트리온은 할로자임 것의 시밀러고요. 알테오젠은 독창적으로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기술이다, 이런 측면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신한투자증권의 결론은요, 진펜트라 매출액을 제외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5개 제품이 나오잖아요. 매출액과 이익률 성장이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반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은 7월달 시세는 전혀 동참을 못하면서 철저하게 소외가 됐단 말이죠.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빠지긴 또 같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은 다르다는 것이죠. 요 라인들이 셀트리온이 바닥을 찍었던 11월 15일이 되는데요. 그 이후 셀트리온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비해서 삼성바이오는 그보다 조금 늦은 최근 들어서 반등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은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한 SK바이오팜 역시 셀트리온보다는 늦은 시점에서 반등이 시작되는 분위기죠. 그 이야기는 이번 바이오주들의 상승에서는 셀트리온이 주도주고 선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상승폭도 가장 크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셀트리온이 주도를 하면서 바이오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나오는 상황, 이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안정화, 살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도주, 대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물량 측면에서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모멘텀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현금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25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량적인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이기 때문에요, 바이오 쪽에서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셀트리온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이러한 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작년에 셀트리온은 12월 13일 날 현금 배당 공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도 12월 10일 전후해서 배당에 대한 공시와 주식 소각에 대한 공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날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식 소각에 대한 공시 발표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12월 10일 전후에서 주식 소각과
배당에 대한 발표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주가에 작용할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급락 이전 가격대인 18만원대를 회복하고 박스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스권의 하단부 저점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월봉으로는 11월달 월봉이 기대보다 더 좋은 모습이 나왔잖아요. 몸통이 작은 음봉이라도 나오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밑에 꼬리가 길면서 양봉의 이야기는요. 11월 막판에 가서 끌어올리면서 양봉이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승의 힘이 12월 달에도 연결이 되면서요. 12월 역시 월봉상으로는 양봉의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바이오 쪽에서도 셀트리온이 주도주 대장 주식으로 나설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상황들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